박미숙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는데요. 모녀 작가 시청자님들께서는 따뜻한 옷 챙겨서 꼭 입으시고 항상 건강 조심하세요. 오늘은 독서법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청자분들이 많아서 삶을 변화시키는 독서법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에는 정답이 없듯이 독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책을 읽는 방법 역시 정답은 없습니다. 독서를 즐기고 책을 많이 읽다 보면 자신만의 독서 방법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독서법 역시 시행착오를 겪다 보면 나만의 기술이 생기게 되고 이 또한 독서의 재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태백산맥의 조정래 작가님은 황홀한 글과목에서 필사에 대해 좋은 글을 읽고 감동하고 그 감동에 자극되어 글을 쓰고 싶은 욕구가 샘솟을 때 그 글을 담고 싶어 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담고 싶은 글이 있으면 스승치 마시고 그 글을 흉내내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마음에 드는 부분을 필사하며 글을 읽으면 그 글에 저자가 사유했던 과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조정래 작가님은 대하소설을 읽을 때는 수첩을 준비해 등장 인물의 이름과 이야기의 흐름을 적어가며 읽는 것이 독서 효과를 몇 배로 증폭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문장에 밑줄을 긋고 필사를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담은 문장. 두 번째, 나의 고민이나 문제와 관련된 문장. 세 번째, 내 마음을 울리는 멋진 표현이나 문장. 네 번째, 책을 읽고 깨닫고 얻은 문장. 다섯 번째, 내가 실천해야 될 문장. 글을 쓰며 읽는 것은 눈으로만 읽을 때는 느낄 수 없었던 글의 매력을 온전히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진짜 독서가들은 책을 눈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가슴을 울리는 문장을 만나면 밑줄을 긋고 밑줄 그은 문장은 필사합니다. 저는 필사를 할 때 페이지를 적으며 필사를 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다시 찾을 때 페이지를 보며 다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밑줄치기는 과일을 선별하는 과정과 같습니다. 좋은 과일과 좋지 않은 과일을 선별하듯 밑줄치기는 나에게 필요한 정보와 필요 없는 정보를 분류하는 작업입니다. 한 권의 책에는 수많은 문장들이 있습니다. 밑줄치기는 수많은 문장 중에서 나에게 필요한 문장을 찾아내는 과정을 통해 사고하는 과정을 거쳐 나의 가치를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하고 인상 깊은 문장에 밑줄을 긋고 필사를 하면 핵심 내용을 빨리 감출 수 있습니다. 우리는 책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를 찾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중요한 부분은 적고 밑줄을 긋고 이 공간에 메모를 하며 책을 최대한 책을 읽는 사람이 그 책에서 무엇을 발견하느냐에 따라 책값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같은 책을 읽고 어떤 사람은 삶이 변하고 어떤 사람들은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책 속에 밑줄을 긋기 시작하면서 차츰 제 생각을 메모하는 일도 자연스레 뒤따랐습니다. 책에서 발견한 인상적인 글도 마음껏 필사할 수 있습니다. 책을 읽는 동안에 수시로 떠오르는 온갖 느낌과 생각들을 아무런 끄리낌 없이 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공간 가운데 밑줄과 필사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내게 도움이 되는 문장에 밑줄을 긋고 필사를 해서 내 몸에 배게 할 때 비로소 그 책은 가치 있는 한 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책을 읽을 때 별 표시를 해서 중요도를 체크합니다. 많이 중요한 문장은 별 5개, 조금 덜 중요한 문장은 3개, 어떨 때는 1개로 표시하고 파란색 볼펜과 검정색 볼펜을 사용해서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태백산맥의 조정래 작가님은 필사란 책을 되새김질하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눈으로 읽고 지나가는 것보다 한 글자 한 글자 따라 쓰는 행위가 책의 저자와 가장 깊이 교감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인물의 태도나 생각을 필사하면서 그 사람의 행동을 또 배우는 것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중요한 문장에 밑줄을 긋고 필사를 하는데, 필사는 100개 쓰기를 말합니다. 손으로 책을 읽는 것이며 가장 속도가 느린 독서법입니다. 느린 대신 신란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잡념을 없애줍니다. 저는 눈이 아닌 손으로 읽는 이 독서법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필사하면서 떠오르는 생각까지 메모를 하면 깊은 사고를 하게 되고 작가의 입장에서 이해하게 됩니다. 책을 읽고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독서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책을 읽는 것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것입니다. 밑줄과 필사는 습득한 지식을 정리하고 생각을 통해 확장시켜 줍니다. 책을 읽으며 밑줄까지 그으면 다시 책을 볼 때 유용하답니다. 저는 3색 볼펜으로 중요한 문장에는 파란색이나 빨간색으로 밑줄을 긋고 중요한 단어나 핵심 내용에 표시하면 읽는 동안 온 마음으로 집중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표시지만 다음에 그 책을 읽으면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처음 독서를 하는 사람들은 중요한 문장을 긋고 필사를 통해 글쓰기 능력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글의 참뜻을 알게 되고 내 삶을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알게 되고 내 능력을 키울 수 있게 됩니다. 저는 필사하면서 책 속의 내용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필사하면서 읽은 내용을 다시 한번 보는 것이기 때문에 반복 학습이 또 되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을 2번, 3번 보게 되면 처음 읽을 때와 달리 보이는 것들이 많아지고 기억하는 것도 많아집니다. 그리고 저자의 의도와 감정까지도 이해하고 공감하게 됩니다. 단순히 눈으로 글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책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됩니다. 손으로 글씨를 쓰면 감정을 조절하는 전두엽이 활성화되어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감소됩니다. 그리고 집중력과 기억력에도 도움을 줍니다. 마음을 울리는 한 문장이나 명언 한 줄부터 필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설가 황지훈 씨는 어린 시절 오답노트를 만들어 공부하면 자신이 틀린 부분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게 되잖아요. 필사해보니 내가 쓴 글의 문제점이 뭔지 알게 되더라고요. 그 맛에 필사를 계속하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며 필사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필사를 하면서 집중도 잘 되고 필력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읽으며 중요한 문장에 밑줄 친 문장을 다 옮겨 적으려고 하지 말고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문장을 골라 필사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필사를 하면서 떠오르는 생각도 꼭 적어야 합니다. 필사를 할 때와 내 생각을 적을 때에도
각각 다른 색상을 활용하여 메모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문장에 옮겨 적을 때에는 그 문장이 있는 페이지를 적으면 다음에 쉽게 찾아서 읽을 수 있습니다. 노트에 필사를 하면 머릿속이 차근차근 정리되는 느낌이 듭니다. 필사를 통해 책 속에 담긴 아름다운 글들을 제가 원할 때 빠르게 인용할 수 있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책을 깨끗하게 읽습니다. 밑줄을 긋지도 않고 책에 낙서 하나 하지 않으며 깔끔하게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깨끗하게 읽으면 대팔 수도 있고 다시 읽을 때 새로운 감정을 느낄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깨끗하게 읽으면 책을 온전히 제 것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글을 읽고 밑줄을 긋고 중요한 부분은 책 끝을 적고 온전히 책 끝을 적고 필사를 하며 사고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눈으로 보고 밑줄을 긋고 손을 움직이고 사고를 시작하는 순간 독서의 재미는 배가 됩니다. 독서 고수들은 자신만의 독서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방법을 찾기 위해 꾸준히 노력합니다. 원혜 작가 TV 시청자님들도 이제 읽기만 하는 독서를 넘어서 삶을 변화시키는 성공 독서를 하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